안녕하세요. 대성고 2학년 학생 여러분. 대성고 화학원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왠지 모르게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첫 강의, 우리 선생님들도 처음이고 여러분들도 처음일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참여하는 시간에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학원 강의의 첫 번째 파트를 맡은 온진섭입니다. 2학년 4반 담임이에요. 여러분 안녕.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학원 2020년도 대성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과목이고요. 주로 이과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겠죠.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 네 가지 주제로 오늘 스타팅을 하게 될 거고요. 오리엔테이션이랑 쉽게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시험에 나올 것들이 제법됩니다. 우선 화학이란 하는 주제를 첫 번째 챕터를 한번 구성해 보죠. 오늘은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 교과서에서 여기까지 나가진 않거든요. 이런 걸 보통 총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이란 물질의 성질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화학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그거 아셔야죠? 케미스트리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케미가 좋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여기서 유래한 말들입니다. 물론 히라보에서 영어이긴 하지만 화학이라고 하는 영어 용어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에서 물질의 성질과 상호작용을 탐구하는데 그럼 물질의 성질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매트리얼이죠. 물질의 성질에서 그럼 물질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일단 물질이 뭔가가 중요하죠. 물질은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요 질량을 가져요. 두 번째, 질량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부피를 갖고 있죠. 1번과 2번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물질의 성질이 출발이 됩니다. 즉, 물질의 성질을 탐구한다 해서 화학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질의 질량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물질의 질량, 이것을 원자량 또는 물질량 또는 분자량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질량을 갖고 있으면 부피가 있겠죠. 이 부피에 대한 용어, 그런 부피가 있다는 얘기는 크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크기에 대한 용어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량과 부피를 갖고 있는 상호작용이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질량, 물질의 부피, 사이즈를 말하죠. 세 번째, 거기와 관련된 반응, 이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론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소, 원자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중학교 1학년 때 기억나세요? 중학교 1학년 과학에 보면은 원소와 원자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 조금 학생들이 헷갈려 했던 게 뭐냐면 원소가 맞아요? 원자가 맞아요? 선생님께 질문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야. 과학 포기했던 친구들 제법 있을 겁니다. 우리 원소하고 원자는요 같은 용어가 아니에요. 원소는요 영문으로 엘레멘트라고 합니다. 원자는요 아톰이라고 해요. 그럼 두 개의 용어 중에서 우리가 어느 게 맞는 용어일까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용어는 아톰이에요. 원자가 과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엘레멘트는 뭐냐는 거죠. 엘레멘트, 또 원소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과학말 학문에서 들었습니다. 어디냐면 수학의 집합에 관한 용어죠. 수학에서 한번 봅시다. 어떤 X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안에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런 애들을 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까? H라고 했고 우리는 이것을 수소 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 원소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거든요. 그런데 H2O를 분석해 볼까요? H2O 안에는요 H라는 애가 2개 들어있고 O라는 애가 1개 들어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린 요 안에 들어있는 수소를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왜? H2O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원자와 원소는 용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쓸 때도 다르게 쓰셔야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X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요 안을 봤더니 C라고 하는 애가 1개가 들어있고요. O라고 하는 애가 2개 들어있습니다. C는 탄소, O는 산소예요. 그럼 이 물질을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C와 O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원자 분석이에요? 원소 분석이에요? X라고 하는 물질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분석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원소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 분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와 원소를 갖다가 하는 말들은요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원자냐 원소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부터 쌓아오셨던 내용이죠. 허투루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원소 주기율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자 주기율표예요? 원소 주기율표예요?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왜? 우주 공간에 원자의 종류들이 이렇게 많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원소 주기율표죠. 그래서 그것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순서를 늘어놓은 것, 우리는 이것을 원소 주기율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소 주기율표의 각각의 의미들을 알아야 되겠죠. 우선 순서, 모양, 이 표를 그대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 의미들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얘 원소는 수소, 얘는 헬륨. 쭉 들어가겠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원소 기호 모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다 아셔야죠. 여러분들이 책을 펼치시게 되면 그 내용 안에 원소들의 이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얘네들은 순서가 있죠. 얘는 1번이라고 합니다. 얘는 2번이에요. 얘는 3번이고요. 가로줄과 순서대로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를 우선 암기하셔야 합니다. 총 108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거 다 암기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20개는 하셔야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게 되고요. 각각의 원소들의 이름을 아시고 순서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다 외워야 하나요? 하셔야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원소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원소의 성질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선 첫 번째 얘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표가 있습니다. 얘 이름은 뭐예요? 수소죠. 얘는요? 헬륨, 탄소, 질소, 산소, 나트륨, 황, 염소, 칼륨, 칼슘 이렇게 되고요. 이름 헷갈리죠? 헷갈려하는 학생들 의외로 많습니다. 정확하게 용어 암기하십시오. 자, 그러면 얘네들에 있어서 원자 번호가 중요하다고 했죠? 원자 번호 쓰겠습니다. 1, 2, 6, 7, 8, 11, 16, 17, 19, 2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물질의 상대적 질량이죠? 물질의 상대적 질량, 물질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직 크기는 안 나왔어요. 질량은 얼마냐? 우리가 보통 1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게 왜 1이냐는 조금 이따 아시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얘는 4가 됩니다. 그다음 얘는 12,
얘는 14가 되죠. 얼추 나오죠. 규칙성 있죠. 수소일 경우를 제외하고 원자 번호의 더블, 이게 물질의 일반적인 질량값이 되죠.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쵸? 16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2배냐, 더블이냐? 그렇진 않아요. 나트륨에 보시면 되죠. 나트륨은 원자량이 2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황은 얼마일까요? 얘는 32고요. 염소는 35.5가 됩니다. 칼륨은요, 얘가 39예요. 칼슘은요 40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배라고 하는 것들은 인정되지만 꼭 2배이진 않아요. 그래서 암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시지만 하신가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응용되는지 다음 파트에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물질들의 기호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우린 이런 것들을 얘는 수소 기체라고 하죠. 이것들에 있어서의 상대적 질량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계산 과정을 한번 써볼까요? 자, 보세요. 수소라고 하는 게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죠. 그럼 우리 수소 하나에 아까 질량값이 1이었죠. 그래서 상대적 질량값은 2가 됩니다. CO2 한번 해볼까요? C가 1개고요. O가 2개죠. 얘는 12, 얘는 16 곱하기 2개죠. 그래서 44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어디다 썼냐 알 수 있겠죠. 해볼까요? 수소기체와 이산화탄소는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이산화탄소가 당연히 무겁죠. 몇 배 무거울까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기체는 떠다니고 이산화탄소는 바닥에 깔려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질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한번 해보죠. 얘는 CO2는 이산화 탄소입니다. H2는 우리는 물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워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수소가 2개, 얘는 산소가 1개입니다. 1개고 16이죠. 곱하기 하면은 18이라고 합니다. 용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18이라고 읽지 마세요. 용어는요 18이라고 명확하게 읽으십시오. 우리가 18, 18, 18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사용을 할 때 이걸 욕으로 알아들으면 우리는 수업을 듣는 게 아니죠. 장난하는 거죠. 명확하게 제 앞에서 쓰셔도 됩니다. 이 값은 우리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18이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보죠. NH3입니다. 우리는 얘를 암모니아라고 합니다. 그쵸? 암기하셔야 돼요. 자, 암모니아는 질소가 1개, H가 3개입니다. 질소는 14고요. 얘는 1이죠. 곱하기 3입니다. 더하면 17. 이제 어려운 거 2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얼마일까요? 이제 모르는 게 나오죠. 이 물질은 우리가 황산이라고 나오고요. 수소하고 산소는 알겠습니다. 황은 아까 얼마였었죠? 32. 그쵸? 총 값은 98이 됩니다. 이 값은 여러분들이 응용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CaCO3입니다. 또 모르는 게 나오죠? 탄소는 알겠고 산소는 알겠습니다. 이 값은 아까 기억나시죠? 원자번호 20번 40이에요. 그러면 더해보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00이 나옵니다.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100이라서 그렇습니다. 계산이 편하죠. 어떠세요? 오늘 첫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첫 강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여기에서도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여러 개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